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강수현 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4대 권역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4대 권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 의정부를 그린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천 은통 일반산업단지가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천군은 연천 은통산업단지 1, 2차 분양 결과 10개 기업으로부터 87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937명 발생해 전날보다 6만 2천여 명이 감소하며 한 달여 만에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 밀착 경제 정보와 다양한 연중 기획 보도 그리고 선거 소식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또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선거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양주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별로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민의힘 강수현 예비 후보입니다. 방송 순서는 예비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이지용 기자입니다. 양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수현 예비후보. 강 예비후보는 자신이 위기의 양주시를 미래가 기대되는 양주시로 바꿀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양주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제가 조직을 잘 알고 우리 공무원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강 예비후보는 양주 토박이로 36년여간 양주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점을 본인의 강점으로 꼽습니다. 공직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앞선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전철 7호선 고호복정 구간 분리 시행을 통한 조기 착공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또 서울 양주 고속도로 조기 착공도 약속했습니다. 전철 7호선 고호복정간 구간 분리 시행하는 거 빨리 해서 2025년도에 지금 기존 노선 개통할 때 같이 하게 하는 거고요. 강 예비후보는 또 양주에 100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고 교통체증이 심한 서부권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양주에도 이제 그런 큰 기업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기 취업하고 또 양주 사람들이 거기 취업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는.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김정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4대 권역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흥선 권역에 캠프 레드클라우드 내 지하 벙커를 활용해 첨단 재생의료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호원 권역에는 청년 라이브 커머스 복합센터를, 신곡 권역엔 라벤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산 권역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복합 문화단지 내에 쇼핑몰이 들어설 입지를 조성해 대형 아울렛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예비후보는 4대 권역 맞춤형 공약을 통해 의정부를 그린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6일 지방선거 양주시장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기영 위원장은 지난 1일 지역 인사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을 중심으로 단결해 6일 지방선거의 필승을 결의했다며 지난 4년간의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국민의힘이 양주시에 새로운 발전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937명 발생해 전날보다 6만 2천여 명이 줄면서 한 달여 만에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3,167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1,200명, 양주 565명, 포천 346명, 동두천 194명, 연천 126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48명 발생해 전날과 비교해서는 20명 줄었지만 누적 사망자는 4,588명으로 늘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40만 2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3만 9천여 명이 줄었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3.2%로 전날보다 3.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양주시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하던 신속 항원 검사를 11일부터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나리농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코로나19 유전차 증폭 PCR 검사만 실시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호흡기 전담병원이나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다만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시민은 선별진료소와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1급 감염병은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확진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파력이 강해서 음압병상 등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일단 2급 감염병이 되면 신고는 24시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2급 감염병인 결핵의 경우 무조건 격리하지 않고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로나19도 하향 조정된다면 환자 증상에 따라서 격리를 하지 않거나 진료비나 치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격리 여부나 치료 지원 등은 이 감염병이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로 선을 긋듯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감염병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코로나19를 어떤 질병으로 규정하고 또 치료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세부적인 논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여전히 전파력이 높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급 분류는 유지하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는 목소리와 4급 감염병인 독감과 같은 치료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수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신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등급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등급을 낮춰도 된다는 시민 대부분은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 치명률은 0.12%로 앞서 정부는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감기처럼 생각해서 저는 또 그렇게 바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치명률도 옛날보다 좀 낮기도 하니까 지금 뭐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니까 더 그런 것들 같고 평상적으로 뭐 감기나 독감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은 그건 뭐 될 것도 같아요. 또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상 회복을 위해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상의 틀들이 너무 고정화돼 가지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주춤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응 능력이나 그다음에 생활 방역 패턴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인식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에 반해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등급이 낮아지면 증상이 심해도 격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저는 유지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증상이 약화가 되었다고 해도 격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낮추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병원 출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방역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는 본인한테 다 전가를 시키고, 정부가 이제 원했던 대로 1, 2, 3차 다 맞은 사람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하향 자체는 찬성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찬성하는데 다만 이제 아이들의 접종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미크론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더 늦춰서 더 고개를 더 완전히 숙일 때까지 좀 정부에서 그렇게 힘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독감처럼 슬쩍 지나가면 되는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면역성이 좀 약해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 등급 조정에 있어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연천 은통 일반산업단지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 유치 계획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연천구는 연천 은통산업단지 1, 2차 분양 결과 10개 기업으로부터 87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구는 은통산업단지의 분양가가 저렴하고 또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투자 유치에 잇따라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연천 은통 일반산업단지는 연천읍 통연리 일원 60만 제곱미터에 총 1,543억 원을 들여 조성되게 되며, 연천구는 이곳에 식료품과 의료, 전자 등 9개 업종 60여 개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54분쯤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675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주변 임야를 태우고 1시간 49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이 산림 인근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에 불티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80대 여성의 신변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소상공인이 울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는 바로 장수봉입니다. 장수봉은 삼성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경영과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정부시에서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행정을 또 익혔습니다. 저는 행정과 그리고 경영을 결합해서 잘 사는 의정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의정부에 기업을 유치해서 파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의정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구구에는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12년 동안 의정 활동을 잘해왔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인 의정부가 많이 침체되고 많이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자존심을, 의정부 경기 북부의 최고의 도시의 의정부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자존심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제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이제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문화 도시에 특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구구에는 12년 동안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서 최선을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